자,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처음 클릭해서 들어와 주신 분들 환영하고요. 잘 들어주십니다. 기존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에 맥점을 짚는 김 소장이에요. 자, 일단은 하이닉스 오늘 0.39%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있고, 앞으로 이제 1시간 정도 뒤에 이제 본장이 마감이 되는 시점인데, 오늘 보시면은 이제 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하락세였죠. 하락세였고, 결국에는 이 빨간 색깔 변곡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나서 여기서 지지 받아주는 척 하다가 뚫렸죠. 그리고 나서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인 거는 0.5구간인 151만 3천원대를 지켜주려고 하는 움직임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은 소폭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본장이 이 윗단에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일단은 1차 저항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 156만 7천원, 대략 요 빨간 색깔 우하향하고 있는 변곡 라인에 대한 상단 저항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금액대가 일단은 1차 저항 구간이 될 것 같고, 잠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을 들어갈 건데, 일단 단기 지지 저항 구간 먼저 잘 기억해 놓으시고, 평단가를 댓글에다가 남겨달라고 했는데, 평단가가 이제 요 30% 올라갔을 때 평단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려보았었습니다. 근데 평단가가 많이 낮아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180만원 선 요까지도 많이 낮아진 것 같고, 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추격 매수 해가지고 이번에 최근에 또 추격 매수해서 평단가가 여기로 올라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좀 분석을 해드릴 때 대응 전략 영상으로 좀 촬영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평균적으로 맞았던 데가 160만원 선에서 220만원 선이 가장 많았어요. 또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드머니가 없어가지고 물을 못 탔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60만원 선에서 220만원 한 요 정도, 이 아마 하락장 때 많이 물려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뭐 저번에 대응 전략 영상을 촬영해드렸어가지고 굳이 또 촬영해야 되나 하는데, 또 변동성이 뭐 평단가 여기였다는 분들이 여기까지 뭐 낮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댓글에다가 뭐 힘이라고 남겨주셔도 되고, 평단가도 한 번씩 더 남겨주세요. 평단가는 꾸준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쌓은 다음에 가장 많은 대로 엑셀을 제가 좀 돌려볼 거예요. 엑셀 돌려가지고 평균가를 또 다시 한번 정해놓고 대응 전략 영상 찍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간밤에 미증시는 훈풍세였습니다. 나스닥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줬고, 유가는 또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었죠. 근데 오늘은 유가가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유가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요게 유가 차트인데, 어제 당시 이제 급락한 이후에 좀 바닥권에서 횡보를 해주다가 반등세가 살짝 나와주고 있다. 근데 이제 급락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긍정적인 신호인데, 아마 이 갭을 채우러 가거나 아니면 이 상승 채널 지지 라인에서 지지 밟고 올리더라도 올라가는 그 전까지는 아마 미증시나 우리나라 국장에서는 조금 그나마 긍정적인 흐름세가 나와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인들에 대한 신규 자금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인들은 매도를 했죠. 일단은 신규 자금 자체가 많이 들어왔는 지는 파악이 안 되긴 하지만, 환율 또한 1430원대로 좀 이제 초반대를 조금 유지를 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 들어갈 건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요, 키움증권 요 차트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어때요? 다 대부분이 지금 현재 반등세가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뭐예요?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순환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 지금은 이제 현대차, 삼전닉스가 애들이 빠지고 나서 기간 조정이 나오면요, 일반 개별 종목들은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삼전닉스가 다시 한번 급반등을 하게 되면은 일반 종목 또한 빠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 일반 자금에 들어왔던 수급 형태의 자금이 다시 한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현대차 쪽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일반 종목들은 힘을 못 쓰니까 눌리겠죠. 지금은 순환매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삼전닉스만 빠지고 현대차만 빠지고 나머지 개별 종목들이 많이 좀 급반등을 했던 종목들도 많은데, 지금 현재 차트로 보면은 내일 반등이 또 소폭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분석을 좀 심도 있게 해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적인 방향성으로 어떻게 보냐, 일단 반등은 좀 상승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일단은 이 빨간 색깔 변곡 라인 우하향하는 채널을 이탈했다라는 것 자체가 올라오더라도 저항 라인으로 막히던가, 아니면 내일 이렇게 갭상을 띄우던가, 혹은 팍 올라와줘가지고 이 0.38이나 0.618 구간인 167만 3천원대, 결국엔 최종적으로 여기를 못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이렇게 눌릴 가능성이 있는 자리예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 했냐면, 변동성이 이제 커질 거다, 그렇게 올려드렸었거든요. 19시간 전에 4,000분 가까이가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이때 당시 어제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짧게 분석하고 시청하고 분석 들어갈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기간 조정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지금부터 지속될 거고, 위아래 제한적인 부분이 막힐 겁니다. 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막힐 가능성이 있고, 올라가는 것도 막힐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박스피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이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당연히 근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자리가 요 112만 8천 원대라는. 자, 요렇게 일단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좀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마 요런 움직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하이닉스가 이 151만 3천 원대를 지속적으로 지켜주면은 TO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높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많이 올라가더라도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요 빨간 색깔 변곡 라인 있죠. 요겁니다. 여기서도 저항 2번 정도 저항을 맞고, 그리고 여기서도 한 번 더 저항 맞아서 3번 맞고, 요 빨간 색깔 변곡 라인을 쭉 그어 보면은 이 앞전에는 여기는 다 지지 라인이었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도 지지가 나오고 지지 나오고 지지 나왔던 그 자리인데, 여기까지 이제 개파락을 띄우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이제 리테스트하러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를 돌파를 못 해준다라고 하시면요, 그러니까 금액대로 말씀드려 보면은 대각선에서 그런데 대략 한 183만 원에서 186만 원대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한들 여기가 막혀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조정폭이 좀 심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성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장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소장님은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일단은 반등은 줄 것 같아요. 반등은 줄 것 같은데 숙제가 너무나 많다.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마다 해결해줘야 되는 구간대가 이 우하향하고 있는 데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도 저항으로 막혔던 빨간 색깔 라인이죠. 그리고 여기는 지지 받고 올렸던 자리. 심지어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지지를 받고 빨간 색깔 우하향하는 채널에서 반등이 나왔던 자리. 거기를 지금 이제 하방 이탈을 해줬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이 우하향하는 빨간 색깔 금액대 대략 내일 정도 되면은 한 157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57만 원을 돌파해주고 지지 받더라도 여기서 막힐 가능성이 있다. 167만 원에서 대략 한 165만 4천 원대. 여기를 또 돌파를 해줘야지 요 구간까지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략 금액으로는 뭐 한 183만 원에서 뭐 한 180, 한 4,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때 숙제가 하나, 둘, 세 개나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180 한 4, 5만 원대를 이 빨간 색깔 변곡 라인 때 앞전에 지지 나왔던 자리죠. 여기를 탈환해준다. 뚫어주고 회복해주고 지지까지 받아준다. 218만 원에서 이 윗단에 있는 빨간 색깔 변곡 라인 대략 한 250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봐도 저는 요것 또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봤었고, 내일 또한 반등이 주더라도 그냥 이유 없어요. 이유 없이 올리는 반등이어서.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상승을 추세를 계속 유지해 줄 거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요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튀었죠. 그러니까 빠질 때 같이 거래량도 빠지고 튈 때 같이 튀어주면은 떨어질 때 마지막 끝자락에서 보통 거래량이 이렇게 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때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거래량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상승의 폭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비교 분석 한번 해드렸죠.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비교해드렸던 구간대가 요런 거였죠. 요런 거. 올라갈 때 거래량이 평균치가 같이 올라가주면요, 계속 고점 갱신하면서 올라가줘요. 근데 만약에 요런 식으로 지수 주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빠진다. 그러면은 올라가더라도 상승의 폭은 제한적이고 저점을 한 번 더 깬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떨어질 때 거래량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있다가 반등 줄 때 거래량 빠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저점을 깨로 내려갔죠.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거래량이 끝자락에서 실리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폭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면은 이 거래량 넘겨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같이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반등을 주더라도 결국에는 요런 구간에서 막히건가 혹은 요런 구간에서 막히거나, 여기 매물대를 한 번에 소화는 못 해줄 것 같아요. 이미 한 번 소화하고 밀리긴 했지만 두 번 소화해줄 때 뚫어줄 가능성도 있긴 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좀 낮아 보인다. 그리고 여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하이닉스가 최저점을 찍었을 때 여기가 찐 바닥일 거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가 않고, 분석적으로 봐도 이 10파동인 0.786과 886 최대로는 1대1 자리, 여기 어딘가에서는 멈추고 나서 반등을 크게 줘야지 바닥이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뭐 83만 원까지 빠질 건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무조건적인 건 없습니다. 다만 파동이론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0.786이나 886까지는 그래도 빼주고 난 이후에 올라가주는 게 조금 더 크게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이론적인 거죠. 그래서 일단 오후장에서는 이제 본장 마감하기 이제 한 얼마 안 남았는데 반등을 좀 주고 있네요. 반등을 줬을 때 과연 말씀드렸던 요
157만 원 선을 넘겨주냐 못 넘겨주냐에 따라서 내일 장세는 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것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댓글에다가 다시 한번 평단가를 한번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내 평단가가 뭐 이제 한 160만 원에서 220만 원 요 사이에 있다, 혹은 이 윗단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자, 일단은 내 평단가가 여기 근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 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전혀 물 탈 필요 없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숙제 구간만 잘 넘겨주면은 상승세가 다시 한번 크게 나와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끝은 217만 9천 원 최대로 올라가 봤자 여기 아니면은 이 빨간색의 변곡 라인, 여기가 끝일 가능성이 높다. 그때 큰 물량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큰 물량을 뭐 익절을 하시든 본전에 나오시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도 여기 고점 근처에 내가 평단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만 지금 좀 물을 타봐도 나름 나빠 보이는 자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라면 안 탈 것 같아요. 저라면 안 타고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순간에 그때 물을 정말 강하게 타서 평단가를 확 낮출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사실상 여기를 바로 그냥 이번 연도에 이렇게 살려주는 움직임이 나올까? 저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제가 주가 예측을 하는 거는 뭐 바보스럽고 미련스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확률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에서 분석을 하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미뤄 보았을 때는 이번 연도에 이 고점을 따라가는 움직임은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나오더라도 내년까지는 좀 넘어가 주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평단가에 물려 계신 분들은요, 좀 마음 아프실 수는 있겠지만 물은 지금 타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와 주면 당연히 뭐 일부 물량은 정리를 해야겠죠. 약손절이라도 봐도. 근데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 시기부터 물을 탈 생각을 하셔야지, 올라오고 있을 때 물 타는 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반등폭이 과연 어디까지 유지가 될 것인지, 그걸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여기 저점에서부터 시작된 게 이렇게 1, 2, 3, 4, 5파동으로 올라올지, 아니면 단순하게 A, B, C 파동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한 파동이 끝나고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들어갈지, 그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이 고점을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 167만 3천 원대를 넘겨주고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1파동이든 A파동이든 한 번은 컨펌이 났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이 조정폭이 이 고점을 넘는 순간은 우리가 그때 가서 다시 분석은 해봐야겠지만, 피보나치 값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0.382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구간이구나, 그럼 여기서 이 고점을 넘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까지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시기 판단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다음 날에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151만 3천 원대를 지켜준다라는 가정하에 매수해 보셔도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요만큼에 대한 수익을 또 그래도 노려볼 수 있는 손익비 좋은 자리니까. 손절 라인은 당연히 이 145만 6천 원대로 잡으시면 돼요. 내 손절이 나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 빨간 색깔 변곡 라인을 깨고 내려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반등 주더라도 저항 맞고 저점을 깨로 내려가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45만 6천 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타이트하게 잡으실 분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할 매도를 요런 구간들 혹은 요런 구간들에서 하셔야 된다. 결국에는 저는 아직까지도 하방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지금부터는 물량을 완전히 확보해 나가면서 그냥 무한 홀딩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관점은 이 저점을 한 번 더 깨야 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럼 소장님, 올라갈 일은 아예 없는 건가요? 올라갈 일도 있죠. 올라갈 일은 있는데, 단지 이제 다만 숙제가 많을 뿐이다. 일단은 여기 거래량이 그나마 좀 터져줬던 요 매물대도 어떻게 소화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매물대를 소화시켜주면은 그 다음 숙제는 여기 있는 매물대, 여기 있는 매물대, 여기서도 거래량이 터져줬던 자리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꽤나 터져줬던 자리예요. 그리고 당연히 고점 근사치 이 부분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터져줬고, 여기를 한번 터치하고 나서 이만큼 밀린 거란 말이죠. 올라온다고 한들 여기서 두 번째 만에 물량을 소화시키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건 확률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낮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신규로 하이닉스를 못 담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냥 소장님 물릴 생각하고 그냥 꾸준하게 모아 가볼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뭐 지금 가격적인 면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사도 괜찮아 보이는 자리긴 하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매수할 바에는 이런 데서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만약에 그럴 작정으로 하시고 매매를 하실 분들은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매집을 통해서 들어가 볼 만한 자리긴 합니다. 단 물릴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가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절 라인도 안 잡고 난 정말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어느 자리가 괜찮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제 물량을 확보해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과 수익률만 보고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을 내가 먼저 확보해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실상 요 빨간 색깔 대각선 요 안에 있을 때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1차 정도는.
괜찮고, 그리고 나서 돌파가까지 해준다. 돌파까지 해주면은 그때부터는 요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시키고 나서 올릴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는 여기.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라간다, 지지 받는다, 그럼 그 다음 자리는 여기. 그리고 가장적으로 좋은 거는 요 빨간 색깔 변곡 라인, 대략 한 250만 원 선까지 회복해줬다. 그럼 여기가 세 번째 자리. 요거는 이제 올라갈 때에 대한 시나리오고, 내려갈 때에 대한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지금 당연히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이 저점이 깨지는 순간부터 대략 한 110만 원, 112만 원에서부터 93만 원, 요 선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했을 때 진입을 한다면은 뭐 당연히 큰 물량을 좀 매집을 해봐도 괜찮아 보이는 구간대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형태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자별 매매 종합 현황을 보시면요, 결국에는 이제 오늘 또한 외인들은 뭐 매도를 했죠. 기관하고 이제 외인들은 매도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결과치만 보면 둘 다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개인만 지금 엄청나게 담고 있는데, 과연 이 상승이 이번에 나왔던 이 반등 자체가 진짜 상승으로 가는 과연 찐 반등일까? 좀 의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매가리도 없어요. 지금 올라가는 힘도 없고 거래량도 지금 실리지 않고, 물론 여기서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증진하면서 거래량이 올라와주면 땡큐죠. 근데 이러한 움직임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안 나온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빠진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튀지 않을까? 이렇게 되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은 다지면서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흐름새는 막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나빠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좋아 보이지도 않는다. 저 같으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제 머리에 총을 겨누고 야 하이닉스 니 언제 살래? 라고 하면은 저는 요 구간대를 노려볼 것 같아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반등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의미 없는 반등일 가능성이 있다. 의미 없는 반등도 있나? 아무튼 뭐 수익폭이 그렇게 막 크지 않다. 손익비적인 차원에서 봐도 뭐 내가 장투를 했을 때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는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대1 비율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절대적으로 아니다. 장투로 하셨던 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은 그래서 단기적인 방향성은 상방이고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하방입니다.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은 없고, C파동은 분명히 이 저점을 깨고 내려와 주는 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모멘텀으로 봐도 좋은 자리가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댓글 보니까 뭐 떨어지길 기우제 지내냐 뭐 이런 말씀 하시던데, 기우제 짓는 게 아니라 저는요 하락 관점을 어디서부터 봤던 사람이냐면요, 여기서부터 봤던 사람이에요. 여기 깨지는 순간, 이때부터 이거 시즌 단기적으로 끝났다. 그리고 올 반등 나오고 나서 여기 250만 원도 못 넘겨주는 거 보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 고점에서 하이닉스 더블탑 나왔는데 뚫리고 나서 지지라인 리테스트 올랐는데 저항 맞았다. 이거 끝났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구간대가 요 첫 번째가 여기 구간, 여기 지지 못 받아주면은 그 다음 자리가 요 구간. 근데 여기도 심지어 좀 위태위태하죠. 그 다음 구간 여기에요. 그러니까 하락 관점은 제가 뭐 계속 이제 밀고 붙였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상승장 때도 계속 말했겠죠. 이거 하락할 거다, 하락할 거다, 하락할 거다, 하락할 거다. 그러면 저는 뭐 유튜브판에서 뭐 떠났었어야죠. 근데 상승장부터 해가지고 이번엔 초부터 해가지고 하락장까지는 좀 운이 좋게 또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뭐 운 좋게 한번 맞춰보죠. 뭐 맞춰보죠 뭐. 아무튼 뭐 꺼들대는 거 아니니까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아마 하이닉스 영상 끝나고 나서는 이제 삼성전자 영상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요것도 삼성도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략적으로 다 드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장세 분위기는 나쁘진 않다. 나스닥도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 반등이 국장이 진짜 상승으로 가기 위한 반등일지는 잘 모르겠다. 힘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이 저점은 깨야 된다라는 게 저희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이런 주요 타겟 구간들 도달하게 되면은 모든 구간에 알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놓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55만 3천원대에서만큼은 채널 기준으로 이 가격대를 돌파해주면은 좋은 흐름이고, 떨어지면은 위험하다라는 구간들을 금액적으로 다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숙제 구간인 이 빨간 색깔 변곡 라인을 지지를 받고 올린다라고 했을 때, 지지받을 때 당연히 알람이 울리겠죠. 그러면 알람이 울리게 되면 이 정도가 이제 캡처가 자동으로 됩니다. 컴퓨터 코딩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구독자님들, 지금 현재 하이닉스 가격 이 얼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는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손익비 좋게 잡고 들어가 볼 수 있는 손익비 좋은 자리다. 이렇게 캡처본과 대응 전략글이 세 가지 혜택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매매 시나리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매매 시나리오를 받아보시면은 요 대응 전략글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왜? 이 글 내용 안에는 각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마다 그 날에 대한 실시간 진입가와 손절가, 목표가, 최종 목표가, 장기적으로는 어디까지 보는지, 단기적으로는 어디까지 보는지, 마지막 문단에는 대응 전략. 그래서 요 내용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던 글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1분에서 3분 정도면은 다 읽어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내 실력 자체가 초보자고 중수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 매도 버튼 클릭하시기 전에 매매 시나리오만큼은 되도록이면은 꼭
바쁘시더라도 필독을 하시고 매매 임하시면은 오늘 오전 같은 장세에서 매수는 안 하셨겠죠.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소장님, 저는 정말 이번에 하락장 때 온몸으로 두드러 맞고 이번에 반등장 때도 뭐 별다른 계좌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식판을 떠나고 싶은 주린이에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이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1에서 한 2년 정도는 저도 깡통도 찾고 뭐 거의 진짜 빚도 많이 생겼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금전적인 부분이든 시간적인 비용이든 1, 2년을 세이브 하시라고 그 기준점을 잡고 20만 구독자 돌파 이벤트를 기획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욕심은 초보자분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욕심입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혜택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건지 보여드릴 거고요. 요거를 뭐 선택하셔서 받아가셔도 되고 한 번에 다 받아가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받아가는 방법 또한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혜택이 무엇이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자동 프로그램 매매를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발송해드리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제가 요것도 대한항공통신도 이제 이번 연도 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일단 요렇게 근거를 좀 잡아놔요. 뭐 대한항공통신이 됐든 여타 다른 종목들이 됐든 제가 김 소장이 바라보고 있었던 나름 손익비 좋아 보이고 앞으로 좀 전망이 좋은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대한항공통신인데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도 있고 피보나치 확장값과 일반 피보나치 확장값, 그리고 매수 괜찮아 보이는 구간대를 이렇게 초록색깔 박스 구간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발송을 해드릴 때 어떻게 발송을 해드리냐? 자, 일단은 우리가 근거를 잡고 진입을 해볼 만한 손익비 좋은 자리는 이 구간이고, 근거로는 피보나치 0.382, 2055원, 그리고 일반 피보나치 값 0.618, 2080원, 요 두 구간대가 손익비 좋은 자리입니다. 자, 매수해봐도 괜찮은 좋은 이유, 삼수 하단 지지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두 번째로는 피보나치 중첩 지지 근거, 손익비 좋아 보이는 진입가는 요 정도, 그리고 손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정도 금액대라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름 또 매매를 할 때 기준점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러한 참고할 만한 그런 분석 내용을 발송을 해드리니까요. 요거는 쉽게 말해서 초보자분들이 이 활용법을 모르시는데, 그래도 나름 내가 대한항공통신이라는 거 기업이 뭐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언제 내가 진입을 하고 어디 기준점이 깨졌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관점과 기준점이 없으신 분들을 도움을 조금 받아갈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개별 종목들도 분석을 통해서, 물론 영상으로도 다뤄드리긴 하지만 영상은 뭐 촬영을 하고 난 이후에 편집도 해야 되고 또 업로드 시간도 길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분석 같은 것도 일단 받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나름 기준점과 근거를 생기게끔 실력 자체를 디벨롭할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겁니다. 요게 첫 번째 혜택인 거예요. 뭐 대한항공통신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대한항공통신뿐만 아니라 뭐 많아요. 뭐 네이버나 LG전자 등등 보통 평균에 하루 한 3번에서 4종목 정도 분석을 통해서 발송을 해드리니까 그것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혜택은 뭐냐? 바로 자동 타점 발송 프로그램이 개발이 완료됐어요. 자, 그게 보시면 뭐냐면은, 자, 지금 이거 실시간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이고요. 일단은 보시면은 아래에는 빨간 색깔과 위에는 파란 색깔, 요 신호가 보이고 중간에는 빨간 색깔 구름대와 파란 색깔 구름대 비스무리하게 생긴 게 있죠. 자, 이거는 제가 실제 매매에서 직접 아직까지도 오늘날도 제가 활용하고 있는 개발한 지표인데, 기존에는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고 나서 타점 자리가 오면은 캡처를 해가지고, 자, 지금 여기에 얼마 선에서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부를 봐도 된다라고 대응 시나리오를 제가 남겨드렸었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제가 이렇게 다 캡처해가지고 손수 작성해서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저한테 작성하시고 나서 뒤에다가 희망하시는 종목이 있다면요, 한 분당 5종목씩은 제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어요. 6종목 넘어가면은 또 프로그램이 또 오류가 뜰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5종목입니다. 이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문자 발송해드릴 때 구독 뒤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3전, 뭐 삼성전자 3전, 뭐 SK 하이닉스 혹은 뭐 두에빌, 이런 식으로 한 분당 5개씩 남겨주시면
타점 조건값이 충족되는 자리가 떴다. 그럼 자동으로 발송이 될 거예요. 제가 다 세팅했습니다. 힘들게요. 아시겠죠? 이 조건 충족값이 뭐냐면요. 이거요. 이 빨간색 구름대 보이시죠? 구름대 같은 거. 구름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 빨간 색깔 위쪽에 차트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빨간 색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면요, 조건값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가대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시가대로 보시면은 67,800원입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요 금액대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요 시가대 매수 신호가 발송했죠. 67,600원에서 68,000원 선. 그리고 나서 다음 매도 자리까지 우리가 쭉 홀딩을 해보는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가대 매수해서 요 시가대까지 매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요, 약 25% 정도 우리가 괜찮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한 번 매도하고 끝나는 거냐? 아니죠. 다음 또 이어지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또 이어집니다. 여기서 시가대 매수, 여기서 매도. 이런 타점 자리들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여기서 올라갈 것 같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이런 막연함은 이제는 해소가 됐다. 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값대로 충족이 됐을 때 자리가 뜰 거고, 이 파란 색깔 음영 부근에서는 신호가 발생이 안 돼요. 이 파란 색깔 음영이 생겼을 때는요, 박스권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조정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정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조정장에서도 물론 조건값이 충족되면은 우리가 수익을 볼 수는 있지만요, 안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빨간 색깔 선 위에 있을 때만 타점 제공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자,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ING예요. ING가 뭐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 중이어가지고 영상에서 제가 괜히 말씀드리면 또 괜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연락 주신 분들한테만 제가 살짝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뭐야, 영상에서 왜 안 풀어? 그래도 첫 번째 이벤트와 두 번째 혜택은 다들 좋아하실 거라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구독자라는 거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인증하냐?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저희 채널 들어가시면요, 구독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 중이라고 바뀌어 있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만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이 화면을 캡처해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같이 남겨주시면요, 제가 그때 세 번째 이벤트 뭘 준비 중인지 먼저 알 수 있도록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20만 명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큰 구독자 수치죠. 너무나 감사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구독 눌러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조금 더 나은 인사이트와 더욱더 좋은 양질의 분석 내용 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제부터 공지를 해드렸는데 그 세 번째 혜택은 지금 완료율이 100%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최종 검토까지 저번 주 주말에 해봤는데 한두 개 정도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금 수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안에는 세 번째 혜택을 공개를 해드릴 거고, 신청 접수를 그때 받을 겁니다. 당연히 이것도 공개해드리고 나서 당연히 무료로 다 진행을 해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혜택 때는 제가 병목 현상을 요거 히든 혜택 제외하고 요 두 가지 할 때 병목 현상이 심했잖아요. 누구는 하루 만에 받았는데 누구는 왜 일주일 동안 걸리냐, 일주일 뒤에 받았냐, 막 이런 이제 민원이라고 하기도 웃긴다. 문의가 너무 많이 왔었어요. 이 병목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우선권이라는 거를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우선권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뭐 티켓이 나간다거나 뭐 따로 뭐가 발송이 된다거나 그런 건 없고, 단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 택을 시작하기 전에, 진행하기 전에, 신청자 접수를 받기 전에 구독이라고 먼저 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남겨주신 분들, 혹은 타점 프로그램에 대한 자동 문자 발송을 희망하는 종목이 있다, 뒤에 종목명까지 붙여서 남겨주신 분들은요, 우선권이 자동으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혜택을 신청을 접수를 시작하고 공개를 해드릴 때 먼저 오늘 같은 날에 문자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는 먼저 처리를 해드릴 거고, 그 뒤부터는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려하고 있는 게, 요거 히든 혜택을 여러분들이, 구독자분들이 거의 한 달 이상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때는 이제 평일날에 거의 한 200분에서 한 300분 정도, 주말에는 한 600분 정도가 연락을 주셨는데, 아마 세 번째 혜택이 되면은 한 2배수 정도는 또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좀 미리 좀 일을 처리를 쳐내려고 좀 제 나름대로 그냥 잔대가리 굴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하이닉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숙제가 너무나 많다. 숙제가 너무나 많다.
결국에는 이런 주요 구간 저항 구간대에서를 못 넘겨주면은 한 번 더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참고를 하시고, 하락에 대비해서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뭐 어떤 분은 왜 하락을 대비해서 매매를 하냐라고 막 댓글도 달리는데, 하락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락 없는 관점 시나리오를 갖고 무작정 그냥 우상향하는 시나리오만 갖고 매매를 하면은 이거 무너집니다 언젠가. 아시겠죠? 그래서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를 꼭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참고할 만했다라고 하시면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에다가는 힘 혹은 뭐 질문 사항들 혹은 뭐 여러분들에 대한 평단가를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다시 한번 분석 대응 전략 영상을, 그 평단가에 많이 몰려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대응 전략을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다 보신 분들은 뒤로 나가셔서 조금 쉬시다가 삼성전자 지금 영상 업로드 돼 있을 겁니다. 삼전 영상도 필수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트의 맥점을 짚는 김 소장이었습니다.